여러 가지 국제 관계에서 보면 보수 진영은 이 국가주의, 민족주의 혹은 애국주의, 애국심 이런 것을 말하자면 중요한 가치로 갖고 있고요. 진보 진영에서는 세계 보편주의 혹은 인류애 혹은 지구촌 글로벌 시민의식 이런 것들을 상당히 강조하죠. 지금 근대국가 등장하고 나서 국가 단위의 세계 질서가 사실 기본 틀로 되어 있는데 이 틀 위에서 국가주의, 민족주의를 주장하는 게 보수주의. 근데 이것이 이대로 이 정도면 괜찮은데 그동안 인류 역사를 보면 국가주의, 민족주의 혹은 애국주의라고 하는 게 이게 한 발 더 나아가면 극으로 가잖아요. 이게 대등한 국가들 간의 대등한 관계를 인정하고 그 위에서 대등한 질서를 추구하면 괜찮은데 조금 더 나아가면 제국주의가 가요. 혹은 민족 우월 의식하고 결합되면 타민족을 억압하거나 타민족을 아예 멸절시키려고 하거나 다른 나라를 침략하거나 이런 쪽으로 이게 이제 극우죠. 극우. 과거의 일본이나 독일 나치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우파 진영에서 이걸 아주 경계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아주 비극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거든요. 어쨌든 이런 비극적인 결과를 우려하면서 직접 인류 역사 경험했기 때문에 하면서 새로운 질서를 추구하는 게 세계 보편주의예요. 글로벌 반지국주의 혹은 세계주의라고 하는 이념을 진보에서는 추구하죠. 이번에 한일 간의 경제 전쟁을 치르면서 오히려 일본과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자. 한국의 진보 진영이 일본에 대해서 상당히 강력하게 저항하고 규탄하고 이런 모습을 보이거든요. 뭔가 그렇죠. 자, 이건 어떻게 설명해야 되느냐? 일본이 제국주의적인 성격을 드러냈기 때문에 나오는 결과예요. 제국주의적인 성격을 드러내면 진보는 원래 세계주의, 보편주의지만 그런 제국주의 성향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반대해요. 규탄하고 반제 운동의 선봉에 서죠. 그리고 보수는 이 제국주의 질서에 대해서 쉽게 타협하거나 굴복하거나 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보면 저렇게 되면 오히려 보수가 애국주의적인 입장을 가지고 일본을 규탄하는데 앞장서야 되는데 오히려 그렇지 않은 모습들 보이는 게 뭔가 좀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최근에 좀 혼란스러운 측면들이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 말 나온 김에 한국의 특수성을 조금 더 얘기를 할게요. 지금 말씀드린 거는 되게 이제 보편적인 기준들인데 한국의 경우는 이것으로만 설명할 수 없는 특수한 사정들이 있어요. 이건 어느 나라나 있을 수 있어요. 어느 나라나 이런 보편적인 보수 진보의 기준들이 그 나라의 특수성에 가면 조금 변화되거나 변형될 수 있거든요. 근데 한국은 심해요. 한국에서 가장 이것이 이제 변형되게 된 큰 이유가 한국 전쟁과 분단 구조였다고 봐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해방 이후에 분단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전쟁까지 치르고 그 이후에 긴 세월 동안 냉전 체제 하에서 남북 간의 대결 구조 하에서 질서가 형성이 되어 왔어요. 자, 처음에 해방 후에 분단되고 남북 간의 대치 국면에서 사실은 불행했던 것이 친일을 청산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한국의 주류에는 친일 세력이 반공 이념하고 결탁해가지고 사실 친미 정권이 수립이 돼요. 그 뒤에 물론 당연히 미국이 있고요. 또 일본이 있고요. 해서 이런 질서가 한국
사회에서는 해방 이후에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죠. 여기에 저항하거나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철저하게 숙청당했어요. 예컨대 반민특위도 습격받아서 해체됐죠. 그래서 일제 해방 직후의 얘기죠. 반민특위가 백주 대낮에 습격받고 테러받아가지고 법에 의해서 반민특위 활동이 이루어졌거든요. 근데 이것이 이제 활동을 더 이상 지속하지 못하고 그냥 간판을 내려요. 이건 식민지에서 해방된 나라 중에 드문 예죠. 그래서 어쨌든 그러면서 그 노골적으로 이 해방 직후에 청산되었어야 될 혹은 처벌받았어야 될 그 대표적인 친일 인사들이 전혀 처벌받지 않고 한국의 주류 지배 세력으로 다시 편입되거든요. 그 이후에 이제 예를 들면 군, 경찰, 혹은 기업, 재벌, 혹은 교육계, 언론계 할 것 없이 혹은 지배층에 과거 친일했던 사람들이 다 포진하게 되죠. 어떤 명분으로? 반공을 명분으로. 반공을 명분으로 그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해방 이후의 한국 남한 정권은 반공 친일 반공 정권으로 굳어지죠. 그 자유민주주의가 정착되기 전에 보수는 어떤 역사적인 과거를 갖고 있냐면 반공 친일이라는 이름으로 자유민주주의를 극도로 억압하는 역사적인 뿌리를 갖고 있죠. 자유민주주의가 사실은 진보 진영에 의해서 쟁취가 돼요. 뭐 그 과정에서 4.19 혁명도 있고 광주 항쟁도 있고 87년 6월 항쟁도 있지만, 그래서 이제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진보 진영의 어떤 희생을 통해서 한국 사회에 정착을 하죠. 자, 그렇게 되면 정착을 하고 나면 자유민주주의가 그 다음부터는 보수 진영의, 이거 진보 진영의 성과물이라고 하더라도 이거 자유민주주의가 기본 상식이 되고 토대가 되면 보수 진영이 사실은 자기 변화를 통해서, 성찰과 변화와 자기 혁신을 통해서 자유민주주의를 자신의 이념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지금 그러죠. 자유민주주의가 보수 진영에서는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라고 주장이 되죠. 주장이 돼요. 실제로. 근데 하는 행태를 보면 자유민주주의조차도 지금 확실한 철학으로 갖고 있지 못하다. 한국의 보수가. 말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자고 하고 시위 현장에 나가면 자유민주주의를 억압하는, 자유민주주의를 폐지하려고 하는 진보 진영에 대해서 성토를 막 하는데, 그러면 한국의 보수가 자유민주주의라도 지켜낼 의지와 철학과 그 가치를 갖고 있느냐, 가치관을. 사실은 보면 그렇지 않나 보이는 거죠. 이게 이제 비극인 거죠.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는 친일, 반공, 반북 이걸 하나의 가치로 해서 자유민주주의도 훼손하고 혹은 약간 진보적인 성향에 대해서는 다 빨갱이라고 하고 주사파라고 하고 종북이라고 하고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죠. 이게 저는 한국의 보수 진보를 얘기할 때는 아까 뭐 경제 정책도 있고 뭐 정치 체제에 대한 관점도 있고 하지만 이 분단 냉전 질서로부터 한국이 빨리 벗어나지 않으면 이 왜곡된 이념 구조가 계속 이렇게 뒤틀린 채로 갈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서 한국은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걸 보면 지나치게 우우 쪽으로 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진보라고 하는 게, 저는 지난번에 선거 때도, 선거 제가 치렀잖아요, 작년에. 저한테 이념이 뭐냐라고 하는 걸 그 사상 검열하는 이야기를 많이 받았어요. 근데 내가 갖고 있는 그 교과서적인 이념 스펙트럼으로 보면 글쎄 나는 내가 진보다라고 주장하기도 난처해요.
어. 이 진보는요, 원래 정상적인 구조로 보면 지금 정의당 계열이 진보예요. 그리고 지금 과거에 그 정당 해산당한 통진당 정도가 극진보, 극좌라고 볼 수도 있을지 몰라요. 한국 스펙트럼에서. 한국에서. 정의당 정도가 진보일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지금 자유한국당으로 이어져 내려오는 그 흐름 있잖아요.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으로 이어져서 지금까지 쭉 내려오는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이어져 내려오는 이 흐름은 사실은 극우예요. 교과서적으로 얘기하면 극우, 극보수라고 하는 게 맞죠. 근데 이 이념이 보수로 주장이 되어지고 더불어민주당이 진보로 얘기되어지는 거는 이건 교과서식으로 얘기하면 아닌데. 사실은 더불어민주당 정도의 그 색깔이 사실은 보수 아니면 잘 봐줘야 중도점 될까? 더불어민주당이 보수죠. 어떻게 보면 보수라고 봐야 돼. 교과서식으로 얘기하면 그게 보수라고 봐야 되고, 정의당이 진보로 봐야 되고, 자유한국당은 극우로 봐야 되고, 통진당은 극좌로 봐야 되는 건데, 우리나라는 극우가 덩어리가 커가지고 보수로 떡하니 앉아 있고, 그리고 사실 원래 보수가 밀려가지고 꼭 진보처럼 이름이 붙여져 있고, 정의당은 극좌란 말입니까? 정의당이 무슨 극좌예요? 정의당은 상당히 유순 온건해진 진보거든요. 사실은 그동안 저 역사 흐름 속에서 상당히 온건해진 진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 한국에서는 그렇게 이념적인 스펙트럼이 우리가 교과서식으로 세계 보편적인 다른 나라들에서 이야기되는 것과는 상당히 좀 뒤틀려 있고 우경화되어 있고 스펙트럼이 그래서 혼란이 있다. 저 같은 사람도 막 빨갱이라고 막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지난 선거 때 혼났어요. 저 같은 사람한테 빨갱이라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이게 다 상대적인 건데 이런 식의 이념 구조로 그냥 끌고 가면 참 한국 정치로 봐서는 불행이다. 빨리 우리가 제자를 잡아야 되고, 제자를 잡는 과정에서 분단 질서로 인한 이념적인 왜곡과 굴절에서 우리가 좀 벗어날 필요가 있다. 그럴 한반도 평화 체제가 정착되는 게 그런 긍정적인 결과도 가져올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이런 이념적 스펙트럼 외에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여러 가지 사회적인 쟁점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예컨대 낙태에 대해서 어떻게 볼 거냐. 예를 들면 남녀 간의 역할에 대해서 어떻게 볼 거냐. 동성애에 대해서 어떻게 볼 거냐. 등등. 학교에서는 학생 인권 조례 만드는 거 가지고 논란들이 많은데 학생 인권을 어떻게 볼 거냐. 등등 여러 가지 쟁점들이 막 터져 나오는데, 그 쟁점들에 대해서도 사실은 근데 보수라고 해서 모든 쟁점에 대해서 다 보수로 가는 것도 아니에요. 진보도 마찬가지고. 어떤 중요한 몇 가지에 대해서는 진보적인 성향을 자기가 선호하지만 또 다른 몇 가지 쟁점에서는 보수적인 입장을 취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게 그렇게 사람의 생각이라고 하는 게 그 많은 사람들이 딱 모든 걸로 해서 양분화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섞여 있어요. 섞여 있고 언제든지 이동할 수 있고 상대적인 거니까 자신의 이념이나 아니면 타인의 이념을 생각할 때에도 좀 유연하게 생각하면 좋겠다. 저 사람은 전에 어떤 정치 가지고 얘기하다 보니까 저 사람 보수였어.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보수일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난센스인 거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고. 좀 유연하게 생각하면 좋겠다는 거 하나. 또 하나는 보수든 진보든 어떤 정치 이념과 자기가 선호하는 가치관, 세계관이 있을 텐데 그거 자체가 옳고 그르고의 차원이 아닌 거고, 사실은
서로 다른 생각들이 마주 앉아서 대화하고 토론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진보라고 하면서 자신과 다른 보수 입장과 아예 대화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이건 건강한 진보가 아니다. 보수도 진보에 대해서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저 진보는 저 사람은 우리 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사람이 아니다 라고 배척하고 아예 없애려고 하고 사실 빨갱이다 종북이다 라고 하는 거는 우리 남한 사회에서는 너 같은 사람은 죽어야 돼 라고 하는 것과 다르지 않거든요. 우리 과거 역사를 보면 쟤 빨갱이다 그러면 한때는 빨갱이다 그러면 그냥 가서 죽이는 게 일상화됐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빨갱이다, 종북이다라고 하는 말은 종북이라고 하면서 친북이라고 하면서 법으로 잡아가서 사형시키고 법까지 안 가더라도 그냥 암살하고 과거 꼭 내전처럼 그냥 사람들이 가서 그냥 집단 학살하고 하는 사례들이 우리 얼마 전에 한국 현대사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빨갱이다, 종북이다 이런 식의 낙인 찍기는 이거는 조심해야 된다. 그거는 대화를 안 하겠다는 것을 넘어서서 너 같은 놈은 죽어도 쌀하고 하는 얘기와 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어쨌든 진보든 보수든 저는 생각의 차이를 인정하고 뭐 대화하고 토론하고 협상하고 그 협상 결과로 좁혀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어렵지만 함께 살아가야 될 우리 사회에 나와 생각이 좀 다른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열어놓고 생각을 해야지 좀 다르다고 해서 배척하거나 우리 사회에서 추방하거나 격리시키려고 하는 것은 진보든 보수든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